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기변을 하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큰 차가 필요해요. 물론 옛날에는 뭐 차 없이도 애 키웠고 아반떼로도 애 키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를 바꾼다는 건 핑계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핑계 맞긴 해요. 좋은 핑계긴 하죠. 그래도 확실히 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취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애기를 이제 태우고 짐도 싣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차로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든 가능은 하겠지만 불편한 부분이 되게 많을 거고, 다른 차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여거지로 불편한데 차 타고 다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불편했어요. 차가 작다 보니까 5인승이긴 하지만 5명이 타기에는 거의 사실상 너무 비좁은 거죠. 물론 5명이 타서 안 좁은 차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좁은 게 적당히 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 거랑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타냐 싶을 정도로 비좁은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420D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낮은데 푸륜이라서 센터 터널이 좀 솟아 있어가지고 가운데 자리는 사실상 다리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좌우로 좁은 것보다도 위아래로 너무 좁아가지고 가운데 좌석은 사실상 거의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 고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좁아서 예전에는 가족이 4명이니까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동생까지 타고 다니기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 5명이 돼서 도저히 한 대로 어디를 가더라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차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꾸려는 차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차만 너무 타다 보니까 높은 차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은 차를 탔을 때 단점은 이렇게 쫙 깔려서 주행하는 느낌은 정말 좋지만 아무래도 타고 내릴 때 시트가 너무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구겨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풀썩 주저앉듯이 타야 되거든요. 그게 일단 되게 힘들고, 그래도 또 차가 낮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허리로 많이 쏠려서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제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차가 낮으니까 의외의 단점이 이런 쪽으로 옆쪽을 보면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 같은 거나 바다뷰 보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 드라이브를 하면서 풍경을 좀 보고 싶은데 항상 이게 차가 낮으니까 가드레일이 다 막혀서 풍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높은 차를 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그렇다고 막 카니발이나 순수한 SUV 있잖아요. 딱 이렇게 네모네모한 그런 차는 타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제 취향을 충족하는 스포츠카 같은 쿠페 라인, 리프트백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또 위아래가 높은 SUV 같은 그런 크로스오버 차량 아니면은 쿠페형 SUV 쪽으로 기변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원래는 이 차를 좀 더 타다가 제가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걸로 이제 차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유리가 깨져버려가지고 앞유리 깨진 상태로 계속 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걸 고치자니 어차피 곧 팔 건데 또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깨진 김에 겸사겸사 예정보다 좀 일찍 차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차를 팔려고 가고 있고요. 차를 파는데 왜 차를 타고 가냐, 요즘은 헤이딜러 같은 걸로 견적 받아서 그냥 집에서 탁송해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차를 팔고 나서 바로 차를 사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차를 팔 곳과 살 곳이 거리가 꽤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이 차를 보내고 이제 차를 사러 가려면은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가야 되는데 더 힘드니까 차를 팔 겸 해서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팔고 근처에서 차를 산 다음에 그 차를 타고 이제 귀환을 하면 아주 딱 아다리가 잘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헤이딜러에도 견적을 올렸는데, 제가 사실 원래는 개인 거래로 구독자분께 팔까도 했었어요. 제가 차를 타면서 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차 팔 때 연락 한번 주세요, 차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래서 잠깐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지웠는데, 지운 이유가 여론이 안 좋게도 했고 돈 더 받으려고 개인 거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고, 개인 거래로 팔았다가 나중에 디탈 생기면 힘들지 않냐. 무엇보다 그 글을 올린 다음에 유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때 글을 올린 다음에 차를 바로 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근시일 내에 차를 바꿀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시기를 맞춰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팔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유리가 갑자기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유리가 깨져버린 거를 또 구독자분에게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딜러한테 팔기로 했고, 근데 이제 헤이딜러가 아니고 이렇게 직접 가서 차를 파는 이유는,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아는 딜러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이 상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알선 딜러가 아니고 자기 상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8년차 딜러인데 원래는 다른 상사에서 속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번에 독립해서 상사를 따로 차린 거죠. 대부분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딜러분들은 알선 딜러고, 이 친구는 매입 딜러라고 해서 차를 매입하는 게 이제 주로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직접 차를 매입해서 중고차 전산망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엔카에 올려서 직접 팔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알선 딜러가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중고차 매매 플랫폼 헤이딜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뻥 견적 말고 헤이딜러 제로같이 평가사가 검수해서 딜러들이 입찰한 가격 있잖아요. 클릭만 하면은 이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은 헤이딜러 셀프라고 하더라도 정말 세세하게 잘 적어서 거의 뻥 견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질적인 견적들, 그런 견적에 대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여주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플랫폼에다가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수수료를 감안해서 싸게 입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얹어서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고차 파는 입장에서는 땡큐고, 중고차 사는 입장에서도 어차피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게 전혀 없고 서로 윈윈인 거죠. 그래서 저도 헤이딜러
딜러에서 대충 견적을 받아보고 그 견적을 이 친구한테 보낸 다음에 그 친구가 수수료를 더 얹어서 거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중고차를 팔려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이고요. 집에서 제법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를 보고 사와야 되는데 혹시나 협상이 잘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못 사오게 되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꽤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이딜러에서 이제 견적을 받은 거는 최고가는 1,066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분은 후기도 별로 없고 별점도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7점대로. 근데 이제 2등으로 입찰 하신 분이 1,040만 원이었는데 그분은 평점이 9점대였어요. 근데 제가 헤이딜러를 몇 번 이용을 해본 결과 평점이 좋은 딜러들이 보통 감가를 덜 합니다. 평점이 안 좋은 딜러들은 신절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딜러들 거래 내역 보면은 한정 감가를 엄청 많이 해요. 물론 그게 근거 없는 건 아니니까 헤이딜러에서 통과되긴 한 건데 평점 좋은 딜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고 하는 것도 평점 낮은 딜러들은 진짜 목숨 걸고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감가할 만한 것들을. 그래서 그냥 2등으로 입찰한 평점 9점대 1,040만 원 딜러분에게 선택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유리가 깨졌을 때 견적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동생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동생한테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헤이딜러는 그냥 견적만 받아보고 동생한테 차를 팔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이 차를 타서 굉장히 익숙하고 매일 봤던 차인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드라이빙이라는 게 와닿지도 않고 그래요. 내일도 이 차를 탈 것 같고 내일 모레도 이 차를 탈 것 같고 언제까지나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을 것 같은 차인데 이제 오늘이면은 오늘도 아니지 이제 1시간 뒤면은 제 차가 아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실감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차 타면서 정말 많은 추억도 있었고 유튜브도 꽤 많은 분들이 이 차 때문에 구독해주시고 했는데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물건일 뿐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끌고 안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중고차는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탈 만큼 탔죠. 그래서 3년이면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 탄 거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주고 다음 차주분이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흑염룡도 터지지 않았고 정말 쌩쌩 잘 타고 다녔고 검사하러 갔을 때도 깨끗하게 잘 타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만큼 괜찮았고 사오자마자 디퍼런셜 누유도 잡았고 산소 센서도 교체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사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댔습니다. 제가 저번에 갑자기 눈이 폭설 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폭설이 오기 직전에 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차가 열이 받아 있던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폭설이 오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쌓인 게 아니라 녹으면서 그게 다시 얼음으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